된다. 자, 그래서 E가 에너지. 뭐 알아낼 게 없잖아. WFS 끝. EP는 2분의 V제곱, EP는 MJC 또는 2분의 KX로 끝인다, 그죠? 그래서 다 외우면 돼. 그럼 물릴 리가 없지, 그죠? 자, 그래서 그냥 노는 셈 치고 1이 뭔지 얘기해 볼 수 있겠나? 1. 워크. 1이란? 힘의 거리를 곱하는 그렇지. W는 F 곱하기 S 1이니까. 사실 그래서 많이 틀린다. 1을 뭐라고 정의하냐면 물체의 힘을 내서 그 힘을 가해서 뭐라 이렇게 하죠. 1을 어떻게 구하냐면 힘을 가해서 뭘 곱하냐면 이동거리를 곱하면 된다. 라고 지원이가 얘기했거든. 근데 왜 자세히 칸을 비워놨을까? 힘의 반응 이동은 거리만 따진다는 뜻이다. 자, 그래서 또는 이렇게 해도 된다. 이동 방향으로 가한 힘. 그럼 이 정도 써도 여기에 정의가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거리, 이 이동 거리의 방향을 굳이 따질 거면 이동 거리가 아니라 사실은 변위를 얘기해야 되겠죠. 그리고 대학교 예전에는 힘도 벡터고 이동 거리고 이동 거리가 아니라 변이고 둘이 벡터 내적이다. 벡터 내적으로 정의가 된다. 자, 근데 지금은 일단 이 정도까지 놓고 몇 가지 특성을 이거에 맞춰서 얘기하죠. 어떤 물체가 바다 면에 있는데 이 물체의 힘을 보여주는 빨간색. 이 물체에 힘을 있다고 삐딱하게 줬다. 그랬더니 물체가 힘과 관계없이 이 방향으로 움직이다. 바다를 위해 평평하지 않은 것 같죠? 식목이다. 휴지. 덜어주겠다. 자, 그러면 일단 이거부터 판단하자. 이거 힘 가한 방향 물체가 움직였냐? 그래서 이거 1이 맞게 아니게? 1 한 거 맞게 아니게? 1 한 거 맞긴 하다. 물리 1에서는 안 배우지만 물리 2에서는 힘은 언제나 또 네가 나눌 수 있다. 합해서 원래대로 되기만 하면. 자, 그래서 힘을 둘로 쪼개보자. 이렇게 표현하니까 Fy, 이건 Fx라고 하자. 그럼 F1이 Fx하고 F1이 합하면 그냥 F가 돼.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해봐. Fx 중하고 Fy 중에 누가 일을 할게? Fx 방으로 S만큼 이동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힘의 방으로 이동했다라는 조건 만족하네. Fy는 연직 방향, 즉 Fy 방향으로는 움직인 적이 없다, 그죠? 그래서 Fy는 일을 안 한 거다. 그럼 이때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당연히 물체의 힘의 방향으로 가는 힘, 그게 Fx네. 곱하기 그 방향 이동 거리 S를 곱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조금만 더 오버해볼까? 이 사이 각도가 세타라고 하자. 그럼 Fx는 F로 나타내면 F 코사인 세타다, 그렇죠? 즉 저기에 코사인 세타가 붙은 이유가 힘을 가는 방향과 이동 방향을 일치시키려고 하는 거다. 자, 그러면 중학교에도 배웠던 그놈의 얘기, 힘과 이동 방향이 수직일 땐 일을 할 게 아니다 라는 게 의미가 명확해졌지? 그냥 코사인 90도가 빵이니까 W가 빵이다, 이건 수직 얘기고, 그게 빵이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힘 가는 방향은 움직인 적이 없다는 얘기다. 예를 들어 흔하게 나오는 얘기가 가방 들고 앞으로 가방 틀었다는 건 힘은 위로 줬다는 뜻이다. 근데 가방 이동한 방향은 앞쪽, 즉 위로 움직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일이 빵이라는 얘기지. 그래서 이의 정의 W는 Fs 코사인 세타라고 굳이 저렇게 쓴 이유가 방향 생각하는 뜻이다. 그리고 이걸 하도 많이 쓰다 보니까 사실 수학의 내적이 이것 때문에 정의가 된 거야.
수학은 물리 문제 풀려고 배우는 거다. 어디까지나. 수학생한테 일러주지 마. 자, 그다음 힘 이동거리 그래프. 여러분들 그래프에서는 다 똑같아. 넓이는 세로 곱하기 가로. 기울기는 가로 증가하기 세로 증가하기 되죠. 자, 그래서 굳이 힘 이동거리 그래프, 즉 fs 그래프 해서 올라가면 하라고 했으니까 우리 5번 할까? 힘이 변할 경우 어떻게 할 거냐? 라는 건데 어떡하기에 누가 봐도 접근하는 거 아니니? 자, 그래서 힘이 변할 때는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인테그랄 처음부터 끝까지 fx ds 해야 된다. 물론 방향이 다르면 fs 코사인 시타 ds로 하면 된다. 얘 혹시 벡터 대적 부동산 남선? 평행사면은 그래. 그 더 쌤이야. 그 몰라. 응? 이게 대적이라니까. 시그마 본 적 있어. 아 그래? 아 이거 박사님요? 네. 이건 못 봤나? 전분으로 분해한 거? 아 그래 이건 좀 오고. 아 그럼 단위 벡터 배운 적이 없다는 뜻이네? 궁금해서 혼자 찾아본 거라서. 단위 벡터 사실 나중에 연습은 다 단위 벡터로 할 거거든. 자 어쨌든 사실 이게 내적 표시 붙어야 되는 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어쨌든 힘이 변하고 어떡하냐? 접근하면 된다. 그런데 접근 배운 적이 없다. 그럼 그런 불쌍한 중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면 되겠다. 그죠? fs 그래프는 그 그래프를 몇 구하면 되고 못 가면 포기해. 어차피 문제에서 구하는 건 직사각형 아니면 직각삼각형 아니면 사다리 꼴이니까 구하라고 나면 하는 거 그거밖에 없다는 얘기다. 그러니까 결국 fs 그래프 와, 너 미쳤다. x라고 했네. fs 그래프 fs 그래프 안에 면적이 1이다 라고 한 거 막 내는 것도 아니고 진짜 물론 수학적으로는 착한 사람에게 다 보일 거다. 그치? 이동거리가 s일 때 fs가 이거니까 델타 s는 짜리면 fs 곱하기 델타 s를 다 더한 다음에 그 간격을 엄청 작게 만들면 넓이를 구할 수 있다. 의미가 이거잖아. 그냥. 자, 그래서 어쨌거나 이딴 식이 되니까 세로 곱하기 가로 형태로 기어 들어가면 쌍둥이 문제한테 작분이다 라는 거야. 그래서 그래프 의미는 무조건 세로 곱하기 가로 하면 이걸 알아낼 수 있다. 큰 중요한 거 아니니까 지금 쓸 것도 아니고 접근할 것도 아니니까 버리자. 그래서 이거 살려주자. 자, 그 다음 당연히 에너지겠지. 네, 그래서 1과 에너지 순서 무시한다. 아니, 이거부터 하자. 에너지? 에너지가 뭐죠? 1을 할 수 있는 능력. 이 에너지를 받는. 이 얘기는 누가 봐도 1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에너지라는 건 에너지가 줄어들면 일은 한다는 뜻이죠. 좀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에너지가 일로 바뀔 수 있다는 얘기죠. 엄마야. 아무리 대충 써도 너무 하잖아 이거. 자, 그래서 에너지가 일로 바뀔 수 있다. 물론 1.5로 바뀔 수 있다. 다시 얘기하면 에너지랑 일이랑 똑같은 얘기죠. 자, 그래서 에너지라고 하는 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다 라는 얘기고 끝! 그 다음 수능에서는 필요가 없지만은 아주 간단한 문제를 내볼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포인트가 있어서 그래. 물체가 있어, 바닥 있어. 여기에 20N짜리 물체가 있는데 이 물체에 FEX 이걸 외부임이라고 하자. 10N이 작용해서 이 물체가 그
그 외부인 방향으로 3m를 이동했다. 그때 이 뒤쪽으로 적은 스몰 f 마찰력이라고 하죠. 이게 2N에 작용했다면 다시 이거 마찰력이다. 이거 외부인이다. 자, 구해라. 첫 번째. 1이 얼마인지 구해라. 몇 줄이냐? 단위가 줄이 한번 생각했다. 지분이다. 몇 줄이냐? 몇 줄의 1을 했나? 응? 어떻게 알았어? 지난주. 응? 지난주에. 아, 진짜 이거 했었나? 망했다. 어디까지 한 거야? 미안. 내가 어디까지 했는지 까먹었어. 딴건 안 하고 이만은. 아, 이것만 했어? 아씨. 낚시 두 번이 하면 재미없잖아, 그치? 가자, 넘어가자. 네. 정답 나와서 깜짝 놀랐네. 어디서 배웠나 했네. 그래서 WFS의 이동, 다시 강조하자. WFS의 이동은 어디 갔어? F는 R자임이 아니다, 최초로. 여기는 1 또는 에너지가 좀 뭔가 유도된 공식들은 R자임 넣는 거 아니란 얘기다. 아니, 물론 넣으라고 하면 넣으면 돼요. 반드시 R자임 넣을 게 아니라 R자임이 한 일이 얼마인지를 물어보면 그때만 넣으면 된다. 다른 힘이 하니까 얼마든지 물을 수 있다고. 자, 그러면 오늘 당연히 운동연습 붙었겠네? 아니야, 이거부터 해야지. 아니, 답해. 필요 없어. 답해. 이 운동연습 정도 했었나 혹시 내가? 해보세요. 이 운동연습 정도 했나? 모르겠다. 이게 뭐야. 저거 휴지 문탱이 지우는 잘 지워져요. 그래. 너가 그래서 이걸 준비했는데. 통째로 봤어요. 아, 진짜? 천재인데? 지우게 되지만. 좀 그렇겠다, 진짜. 얘가 완전히 가루가 되면 차라리 잘 지워질 텐데 마른데 좀 오래 걸려가지고 액체가 섞여 있어가지고 뭉치면 이렇게 가루가 뭉치잖아. 그래서 들어. 이렇게 타협을 해. 미안하지. 자, 그래서 어쨌든 책대로 나가지도 않는 거. 물이란 게 뭐야? 어려운 게 아니야. 자, 그래서 매우 심심하니까 그때 과학자들이 뭔 짓을 했나 보니까 자, 사실은 모종의 이유가 있어서 W는 FS라고 정의했다. 정확하게 F2S인데 어쨌든 그게 나중에 역할 때문에 그렇다 치고 그게 중요했던 이유는 모종의 보존량이 되기 때문인데 어쨌든 그렇다 치고 그럼 R자의 일을 하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저희 F는 R자임이 아닌 걸로 정의를 했지만은 사실 지금까지 다는 게 R자임이니까 그럼 만약에 R자임이 일을 하면 어떻게 될까? 지금 F에 넣는 저 WFS에서 F에 넣는 것 중에 제일 만만한 게 R자임이라는 얘기다, 그치? 그래서 하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거를 생각을 해봐야지 뭐. 자, 그래서 R자임이 일이었다. 뭔가 특별하게 표시를 해주잖아. W는 R자임이 한 일이라고. 그러면 W는 F에서 F가 R자임이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되시겠네? 근데 뉴턴 제2법칙에 따라 F넷만큼 항상 M 곱하기 A로 바꿀 수 있겠다, 그죠? 크리스마스가 생각나는데, 그죠? 사실 다르게 생각나지? AS가 보니까 누가 오늘 EAS로 바꾸고 싶다, 그죠? 아닌가요? EAS는 이제 자, 그래서 여기까지 딱 해놓으니까 뭔가 더 하고 싶은 말이 생겼다. 굳이 잘라서 한번 생각해볼까? 자, 이런 빼기 형태로 나타난다라고 하면 당연히 나중 빼기 처음으로 변화량을 구하는 뜻이다, 그죠? 근데 잘 보니까
여기는 처음에 붙어있고 이게 나중에 붙어있네. 그래서 이제 이름을 붙이거든. 이게 곱하기가 되니까 모중의 변화량이다. 그럼 이건 각각 의미는 무엇인가가 될 건데 어차피 1하고 바뀔 수 있는 건 에너지밖에 없다. 1하고 바뀌는 건 에너지라는 거야. 근데 마침 변하게 바뀌게 돼 있네. 그래서 얘들은 각각 일단 이름을 에너지라고 붙여줄까? 어떤 에너지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다음 이름을 붙이려고 하니까 얘는 나중에 에너지, 얘는 처음 에너지인데 설마 2분의 1하고 관계 있는 에너지가 있겠나? 숫자인데? 버리자. 질량은 안 바뀐다 그지? 상대성은 무시. 그러니까 질량하고 관계 있는 에너지도 있을 리가 없다는 얘기다. 사실 제일 잘 쓰는 에너지는. 그럼 당연히 속도하고 관계 있다는 얘기는 속도를 다른 말로 바꿔볼까? 운동 상태 그지? 그래서 운동 상태랑 관계 있는 에너지니까 이거 운동 에너지로 정의하자 라는 말이 된 거다. 즉 WFS라고 정의한 다음에 제일 만만한 RGM 집어넣으니까 뭔가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다. 그러니까 이름을 붙인 거다. 즉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v 제곱이라고 정의하고 시작한 거니까 이걸 정의하고 시작한 거다. 자, 그래서 마저 하면 RGM이라 하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귀찮으니까 이 K라고 늘 붙여놓자. 카이네틱 에너지다 그지? 자, 그럼 이 K 마이너스 K 얘는 결국 2K 마이너스 2K 제곱니까 누가 봐도 델타 2K가 되지. 그럼 이제 1 운동 에너지 정리는 이렇게 되겠다. 만약에 하고 많은 힘 중에 알짜 힘이 일을 하면 반드시 운동 에너지의 변화를 나타난다는 얘기다. 이게 1 운동 에너지 정리다. 자, 그러면 깜짝이야. 이거 그거같이 생겼다. 그거 뭐지? 요크시텍이야? 미니가 요크시텍이야 같아요. 깜짝이야. 자, 그럼 이제 제대로 된 버전. 자, 앞에 얘기가 마음에 안 드는 이유가 뭐냐면 이때는 F하고 S가 같은 방향이고 F가 일정해야만 성립하는 특별한 경우는 이게 성립하는 거다. 9대까지는 그거밖에 못하니까 상관없지. 근데 그게 불편하잖아, 그죠? 자, 그래서 제대로 영어를 못 쓰기 때문에 제대로 제니 알게만. 자, W는 그래도 벡터 적분을 안 쓴다. 인테그랄 그냥 처음에서 끝까지. 이거 쓸 거냐면은 알짜 힘 이건 변해도 상관없다는 얘기는 좀 더 일반적인 경우죠. 그리고 단순히 곱하기로 나타냈다라고 하는 거는 방향을 같게 했다는 뜻이야. 사실 방향이 달라도 상관없다. 자, 이건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면은 F넷은 MA니까 그죠? 이거 계산하면 되는데 A의 정체가 누구냐면은 dv dt지? 즉 이 경우가 앞에 있는 이지보다 훨씬 더 일반적인 경우인 게 힘이 변해도 상관없다는 얘기다. 그리고 매번 속도가 바뀌어도 상관없다. 자, 그런데 이건 이렇게 쓸 수 있겠네. m dt분의 ds 곱하기 dv라고 체물이다, 그죠? 자,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제 적분면수가 v로 바뀌었고 v는 보통 v0에서 v로 바뀐다고 볼 테니까 if를 v0, v로 바꿨다. 그리고 누가 봐도 이거는 v다, 그지? v를 v로 적분하면 누가 되죠? 2분의 1 v제곱 된다, 그지? 그러니까 이 계산은 2분의 1 m v 제곱 범위는 v0에서 v까지 는 누가 봐도 앞에 가도 그거 똑같은 델타 t가 되죠. 2분의 1 v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v제곱 제로 되고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알짜임이 일을 하면 알짜임과 1의 방향이
R자임의 크기가 바뀌어도 똑같은 거 성립한다. 안 바뀌어도 물론 똑같다. 그리고 심지어 아직 벡터는 안 썼지만은 R자임과 이동방이 달라도 성립한다.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R자임이를 하면 어떻게 되냐? R자임이 1을 하면 무조건 운동 에너지가 바뀐다. 라는 거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다룰 거는 대인설. 잠깐만. 중력 포텐셜만 다루나? 이 탈각 포텐셜도 있네. 대충 못하겠네. 망했다. 자, 그래서 말이지. 12는 이거부터 걸어 볼까? 흔하게 사람들이 얘기하는 포텐 터졌다 할 때 쓰는 포텐셜. 이런 말을 여기 쓰는 이유가 뭘까? 포텐셜이 무슨 뜻이 이게? 잠재적. 응? 잠재적. 그렇지, 잠재적이다. 그럼 뭘 보고 잠재적이라고 할까? 눈에 뻔하게 보이면 그게 잠재력인가? 예를 들어 지원아 성격 좋지? 욕 안 할 거지? 지원이 물리를 잘할 수 있는 포텐셜이 충분하다. 이게 칭찬일까? 욕일까? 사실 지금 무슨 포텐셜 원래 안 보인다니까. 근데 에너지에 왜 포텐셜이라는 이름 붙였냐면 안 보이니까. 예를 들어 이 물체를 여기에 뒀다가 이렇게 위치를 바꾸면 에너지가 생기냐? 이게 빠지면 안 생기잖아. 근데 위치만 바뀌었을 뿐인데 포텐셜이 생긴다고? 진짜? 그럼 나한테 믿으라고? 자, 그래서 한번 잠깐 볼까? 앞에서 한 거 R자임을 하면 운동에너지가 생긴다라고 했다. 그럼 지금은 일단 중력 포텐셜 먼저 보자. 중력이 작용한 공간에서 질량이 M짜리 물체를 천천히 들어올려서 높이 여기에서 여기 H까지 들어 올렸다 치자. 그럼 질문을 하자. 지금까지 배웠던 게 뭐냐면 물체가 힘의 방향으로 이동하면 에너지가 생긴다고 했다, 그죠? 1을 한다고 했지? 근데 1에서 물체가 에너지가 증가한다고 했다. 자, 그럼 잠깐 볼까? 물체가 천천히 들어올렸다가 무슨 뜻일까? 천천히가 뭐냐면 당연히 가속도가 0이라는 뜻이다. 가속도가 0이니까 R자임이 당연히 0이겠지. 일단 제곱식에 따라. 그럼 R자임이 0이면 방금 봤던 정문대로 R자임이 0이니까 R자임이 한일도 0일 거다. 그럼 R자임이 한일이 0이라면 당연히 운동의 제 변화는 없겠지. 이때 사람들의 혼란이 생긴 거죠. 난 분명히 힘을 가해서 얘 천천히 움직이려면 적어도 얘가 무게가 mg라고 한다면 그 mg를 상쇄할 수 있을 만큼 힘을 이쪽으로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힘을 줘서 힘의 방향 이동했으니까 난 일을 했다. 근데 운동에서 안 변했대. 질문이다. 내가 한 일 어디로 갔으니까? 난 분명히 F에 힘을 가해서 H만큼 들어 올렸는데 힘을 가해서 이동시켰는데 난 분명히 일을 했는데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변하지 않았다. 눈에 띄는 운동 에너지는. 심지어 당연한 얘기야. 천천히 들어올리면 물체의 속력이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죠? 그래서 딱 위치만 달라진 것 같고 속력도 새로 안 생겼나요? 여전히 처음에 정지하고 있었으면 나중에 정지했을 거다. 그럼 내가 한 일은 어디로 갔을까? 안 보이지? 안 보이니까 안 보이는 에너지라고 한 거다. 포텐셜이라고. 또 결과적으로 위치만 바뀌었기 때문에 위치가 바뀌면 생기는 에너지라고 애매하게 얘기한다. 옆으로는 생기는데 위로는 왜 생겨? 자,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라는 게 뭐냐면 이거 왜 이렇게 됐냐면 R자임 단위는 0인 상태에서 무언가의 반대 방향의 힘을 가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중력과 반대 방향의 힘을 가했지. 자, 그래서 이 F에 이름을 한번 붙여볼 수 있겠나? F는 뭐라고 세련되게 이름을 붙이면 될까? F는 중력인가? 그럼 이때 한 일은 중력이 한 일인가? 그림을 보든 뭘 보든 정확하게 중력과 크기는 갖고 방향 반대인 힘이지.
그럼 세련되게 얘기할 방법이 없을까? 그냥 이렇게 표현한다. 중력에 대한 힘이라고. 그리고 이거 일은 중력에 대해서 일을 했다라고 한다. 그리고 표현이 정말 정확하긴 한데 문제는 이거에 대한 해석이 사람들이 갈린다는 거죠. 한글이 좀 불편할 때가 있어. 영어로 바꿔라. 뭐뭐에 대한 영어로 바꾸면 뭘까? 지원아? 지원아? 뭐뭐에 대한 영어로 바꾸면 뭘까? 설마 어바웃이겠냐? 뭐게? 그러니까 좀 납득이 된다 그죠? 중력에 대한이라는 뜻이다. 책이 전부 다 중력에 대한 힘, 이 중력에 대한 힘 이딴 식으로 써니까 헷갈리지. against.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포텐셜 에너지가 뭐냐? 중력 또는 보존력에 대해서 일을 하면 그 보존력에 대해서 일한 만큼 포텐셜 에너지가 생긴다. 당연하게 보존력 이렇게 작은데 보존력에 대해서 일을 하면 보존력과 크긴 같고 반면 반대인 힘이 가있으니까 일자는 0.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변하지 않고 위치만 변하는 게 당연한 점입니다. 그래서 포텐셜을 어떻게 계산하냐 하면 단순히 보존력에 대한 일이랑 똑같다. 굳이 얘기하자면은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가 고로 위치 에너지는 보존력에 대한 일과 같다. 마이너스 붙이자. 아니 정확하게는 위치 에너지의 변화니까 이렇게 하죠. 위치 에너지의 변화는 보존력에서 일을 한 거와 완전히 똑같다라는 얘기다. 어려운 얘기가 나왔네. 중력해놓고 보존력은 설명도 안 하고 그러지? 그래서 보존력이 약하면 보충하자. 어떤 걸 얘기하는데요? 중력이나 책에 나온 탄성력이나 그 다음 책에 나올 리가 없는 전기력, 자기력, 분자간의 인력 이런 거 전부 다 보존력이다. 그리고 보존력에 대해서 일을 하면 포텐셜 에너지가 생긴다라는 건 보존력과는 전부 다 포텐셜 에너지가 존재한다는 얘기다. 예를 들어 중력 이 보존력이니까 중력 포텐셜이 존재하고 탄성력이 보존력이니까 탄성 포텐셜이 존재한다. 그럼 마찬가지로 아까 분자 간의 인력이 존재하면 분자 간의 인력에 의한 포텐셜도 존재한다. 화에서는 그거 언급이 그냥 얘기하지. 나중에 즉 보존력 이기만 하면 포텐셜이 존재한다라는 얘기다. 근데 굳이 어려운 얘기라는 거 이제 내가 보존력이면 그냥 중력이라고 바꿔 생각해도 된다. 대부분이 중력이다. 하나 더 추가하면 고작 탄성력인데 그 얘기를 복잡하게 한 이유가 뭐냐면은 원래 역학은 귀찮은 노드에 제일 잘한다고 했지. 요거 두 개를 한번 째려볼까? 뭔가 꼼수가 생각나는 게 하나 있을 건데 둘이 형태가 굉장히 비슷하다. 눈과 뼈. 뭐가 차이냐면 저기는 W넷으로 되어 있다. R자임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WC라고 보존력으로 되어 있네. 그럼 막 꼼수를 돌리면은 어떻게 하면 뭔가 엄청 쉽게 계산할 수 있는 게 있어 보이는 게 좋을 것 같아. 만약에 말이지 그 R자임이라고 하는 게 물체의 가해자임이 전부 다 보존력 뿐이라면 즉 시그마 보존력이라면 말이 희한하겠지만은 물체에 가해진 힘들이 보존력밖에 없으면 R자임은 당연히 보존력의 합이다. 그렇다면은 R자임의 보존력이 합과 같으니까 당연히 얘기지만 R자임이 한 1의 양은 당연하게 보존력이 한 1의 합과 같을 거다. 이게 성립할 거라는 얘기지.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거 델타 EK는 아까 얘기했듯이 R자임이 한 1과 같다고 했지. 그 다음 포텐셜 에너지 변화는 마이너스 WC라고 했지. 근데 마이너스 WC로 마이너스 W 내시면은 이렇게 되겠네. 아싸리 더하자. 그러면 EK 플러스 EP는 델타 EP는 얼마? 0이 되지. 혹시 이게 뭔지 알겠나? 지금 뭘 의미하는 건지? EK 말씀. 감소하면 EP가 감소하고 EP가 증가하면
즉 간단히 얘기해서 운동량과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를 합하면 0. 그게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을 합하면 변화량이 빵이라는 얘기다, 그죠? 또는 운동 에너지랑 포텐셜 에너지 합해서 뭐라고 부른다?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죠. 그럼 나중에 필요해서 정하는 거 이런 성질이 있으니까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이거다, 그치? 그럼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서 뭐가 제일 중요한지 알겠지?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서 제일 중요한 팩트는 이거 아무 데나 성립하는 거. 이게 뭐 때문에 성립한 거지? 이것 때문에 성립한 거 아닌가? 그죠? 즉 각각 에너지를 정의하는데 운동에너지 변화는 알짱이 할 일이 운동에너지의 변화, 그 다음 보존력에 대한 일이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 근데 만약에 보존력밖에 작용 안 하면 당연히 알짱이 보존력의 합력이니까 보존력에 대한 일이 마이너스 W는 넷이랑 똑같다. 그래서 더하면 변화를 2개 더해서 빵이다. 즉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성립한 이유는 얘 때문이라고. 그럼 이제 중학교로 다시 내려가서 중학교도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배우니까 그렇지?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서 제일 중요한 사실이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된다는 말일까? 아니지? 그 사실 초딩도 이거 처음 들어도 누구나 안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 역학적 에너지 보존된다는 뜻이란 말. 그래서 중요하지 않은 것뿐만이 아니라 아무데나 성립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혹시 중학교의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 뭐라고 설명되어 있는지 얘기해 볼 수 있는 사람? 그럼 역학적 보존 법칙에 설명하라고 할 때 절대 안 빠뜨릴 텐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공기 저항이나 마찰력 등이 없을 때 역학적 에너지 보존된다라고 써져 있다. 사실 그 공기 저항이나 마찰력이 비보존력이거든.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비보존력이 작용하지 않아야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 그러니까 사실 빼도 박도 못하는 팩트고 문제는 그 비보존력이란 건 물리 틀에서는 잠깐 배운다거나 망할. 아니 사실 그 비보존력이 일반 과정에서 다루지도 않고 하이탑 정도는 돼야 다룰 거야. 그렇게 안 되면 이유가 얘기하면 복잡해지거든. 사실 그걸 다루면 훨씬 더 깔끔해지는데 포텐셜이 의미도 정확하게 할 수 있고. 근데 그게 문제 푸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되니까 그죠? 포텐셜이가 중력 포텐셜 mgh 탄소 포텐셜 2분의 1 kx 제곱이다 라는 걸 외우는 게 더 빠르니까 그런 건데 어쨌든 사실은 이렇다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자 중력 포텐셜 이걸로 설명하자. 자 그럼 중력에 대한 1 mg랑 크기가 방향 반대 지금 F의 정체는 mg랑 크기가 같다. 그리고 이거는 h 그럼 이때 중력에 대한 힘 즉 F가 한 일은 mg 곱하기 h가 되겠지. 그게 포텐셜의 이제 변화야. 그럼 기준면은 에너지 0이라고 두면 당연하게 너무 즐거워한다. 이제 죽을 뻔했는데 내가 얼마나 초조한지 알려줘. 수업 시간에 모르는 거 다 물어봐야지. 내가 얼마나 초조한데. 아휴 씨, 어디까지? 너 어디까지 얘기했지? 그래서 다시 높이 H에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아이씨 난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EP로 탄소 포텐셜 에너지는 EE로 쓴다. 어쨌든 얘는 mgH라는 공식은 그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그죠? 기준면은 0으로 뒀기 때문이다. 그리고 혹시나 몰라서 기준면을 아무렇게나 둬도 상관없는 이유 우리가 관심 있는 건 포텐셜 에너지의 절대값이 아니라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이다. 잘 보면은 여기 있는 것도 변화량 여기 있는 것도 변화량인 걸 알 수 있을 거고 어차피 기준면 다 여기도 변화량 똑같으니까 기준면 어디에도 상관없잖아. 그 기준면은 네 변대로 두면 된다. 보통은 시작점을 0으로 두는 게 낫지. 그리고 대부분 시작점 지면이지. 그래서 그런 뿐이다. 포텐셜의 절대값은 사실은 훨씬 골 때리게 정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탄성 포텐셜 에너지도 한번 풀어볼까? 2분의 1 kx 제곱이 되죠. 이거 어떻게 해서 나온 거게? 뭐긴 뭐야 탄성의 대산이랑 똑같겠지, 그죠?
자, 그래서 탄성력 식을 쓰면 F는 마이너스 KX다. 근데 이거 그래프 그리면 이상하게 될 것 같은데, 그치? 왜? 이 넓이를 계산했을까? 이 그래프의 의미, 여기 F는 의미가 뭘까? 탄성력이겠나? 탄성력이 아니라 탄성력의 대안입니다. 그런 얘기처럼 용수를 쭉 잡아 늘리고 있으면 탄성력은 잡아 늘린 반대 방향. 그러니까 나는 그 탄성력 늘린 방향 이름을 줘야 되겠지? 이거 내가 아닙니다. 탄성력이 아니라. 물론 크기가 탄성력과 방향 반대로 그렇지. 자, 그래서 제곱에서 x까지 늘리는데 한 1의 양은 당연히 2분의 1 kx 제곱으로 나올 거다. 와, 이거 힘들어. 자, 그래서 중력 포텐셜, 한성 포텐셜까지 끝! 아, 여기까지는 부족까지 끝이네. 이야, 망했다. 자, 역학적인 보존 법칙은 내가 얘기할 게 아니라 내용은 다 쓰 이게 끝이고, 그래서 0이라는 거. 문제에서는 구하라고 하는 게 사실은 너무 쉽다, 그치? 무조건 역학적인가 보존된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알고 있는 점하고 궁금한 점 하나가 역학적인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학적인 보존 문제는 다 쉽다 라는 말은 거짓이거든요. 자, 그럼 일반적으로 문제의 전략은 뭘까? 역학적인 보존에 본질 자체가 엄청나게 쉽다. 역학적인지 다 더하면 빵이다. 아니, 다 더하면 일정하다. 처음과 끝이 사실 모든 점. 그래서 역학적인 보존 문제는 감을 잡고 손만 대면 다 풀린다. 이건 팩트다. 그럼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 아니, 손을 못 대게 하면 되지. 무섭게 보이게 해서. 그래서 뭔가 되게 복잡해 보인다? 라는 느낌을 줘가지고 손을 못 대게 하면 이게 사실은 문제가 베스트다. 역학적인 보존은 손대면 다 풀리니까. 자, 그래서 역학적인 보존은 문제 2개로 대신하자. 간만에 중력가속도를 9.8로 계산할까? 사실 그게 더 깔끔하게 나와서 그래. 자, 그래서 예제 1번 중력가속 방과 대시 9.8m/s 제곱 귀찮아 패스. 상황은 뭐냐면 여기에 못을 달아놓고 여기에 20m짜리 줄을 매달아놓는다. 그 여기에 진량을 모르는 물체를 갖다 놓고 얘를 가만히 놨더니 이 물체가 슝 하고 떨어지면서 진전도 비슷하게 해가지고 차가 바닥까지 내려왔는데 문제는 여기에 못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딱 걸리니까 얘가 여기에서 딱 걸려서 알고만 슉 하고 계산한 결과 쭉 걸어가지고 여기까지 왔다. 이때 순각이 얼마인지 구해라. 자, 다시 상황이 뭐냐면 여기 있던 이놈의 물체가